예, 잠깐 그 교재 한번 보세요. 115쪽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그 현금이라는 거는 현금, 통화, 그죠? 등등 아래 현금성 자산이 나와 있죠.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통화대용 정권에 보면은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송금 수표 이래 5개 나와 있죠. 그죠? 그 공통이 모두 수표죠. 그죠? 수표 이렇게. 우편한 정서. 우편안은 뭐 전신한 송금안이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만기가 도래한 이런 거. 그죠? 만기된 거. 그리고 배당금 통지표 나와 있죠. 뭐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돈 찾을 수 있는 거 그걸 요구불 예금이라 하기도 합니다.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이 있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또는 그 환매 채권, 우선주 상환의 우선권이 보유된 주식을 말합니다. 그냥 주식이다 생각하세요. 기타 예금 등등 그죠. 3개월 취득일로부터 3개월에 만기가 도래한다 그러죠. 현금성 자산이라 합니다. 요게 현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현금에서는 핵심이 요거 하나입니다. 아셨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만 정확히 좀 아시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현금,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요런 겁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고, 하나 더 한다면은 요런 거 있죠. 그죠? 우리가 장부상에, 오늘 이제 우리가 장부 마감해 봤죠. 그죠? 마감하니까, 장부상에는 금액이 100원인데, 실제 그 현금의 시제가 예를 들어서 70원 있더라. 그럼 여기 부족하죠. 그죠? 장부와 현금 그 잔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이거 100원 뭐 120원일 수도 있고 그죠? 요 차이 금액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 현금 과부족이라 이랍니다. 과부족, 과초과, 부족 계정. 이 계정은 자산 부채가 아닙니다. 가짜 계정입니다. 그게 가계정이랍니다. 아시죠? 이 계정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우리가 실무에서는 잘 사용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론상 우리 회계상에서는 요 계정 나오면은 무슨 말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부와 시제가 요 차이 날 때 처리하는 계정이 요거구나. 아시겠죠? 그죠? 현금 과부족이다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만 더 할게요. 기업에서는 현금을 보관 안 하죠. 왜? 분실의 우려도 있고 그죠. 현금은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이자가 발생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현금이 돌아오면 은행에 예금했다가 필요할 때 찾아 쓰고 하죠. 그죠. 그 현금 보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죠. 비상금이 필요할 때 있죠. 현금이 꼭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죠? 비상금.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 하나 이라면은 전도금이라 하기도 합니다. 전도금. 들어보셨죠? 그죠? 전도금. 전도금. 이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택 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아파트 소장을 만약에 이제 하실 때 아파트 단지마다 전도금이 있습니다. 뭐 단지마다 월 사용할 수 있는 소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100만 원 또는 뭐 50만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쓰고 월말에 영수증만 첨부해서 결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전도금이라 하는 겁니다. 이래죠. 그죠? 이걸 우리 회계상에서는 소액 현금이라 이래 부릅니다. 소액 현금 아시겠죠? 금액이 좀 적다, 액수가 적다 해서 소액 현금. 그런데 이제 매월 말하면은 매월 또는 매주 정해놓고 100만 원 딱 정해놓고 일정한 금액을 항상 그 금액을 채워주죠. 그죠? 정해놓고 주는 걸 우리가 정액자금 전도법이라 이랍니다.
일정한 액수의 자금을 먼저 인도한다는 뜻이죠. 그죠? 정액자금 전도법이라 하고, 이 금액을 안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주는 거. 그건 안이불자. 이것도 안이불자. 부정액자금 전도법. 그죠? 오늘 일정 금액 정해놨다. 그걸 뭐라 한다. 시작. 정액자금 전도법. 아시겠죠? 뭐 말뜻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고. 여기서 우리가 요 계정 쓰임 정도만 이해하세요. 현금과 시제 차이가 날 때 사용하는 계정, 일시적으로 쓰는 계정, 현금 과부족이다. 그죠? 요거는 이거는 물론 자산 계정이죠. 현금이니까. 이거는 가짜 계정. 이거는 우리가 뭐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닙니다. 잠깐 생겼다가 없애버. 요거 이제 원인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원인이 밝혀지면 요 계정 없애버립니다. 현금, 이런 계정이 있구나 정도 하면은 현금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알아보는 거죠. 그죠? 현금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예금에 와서 이제 두 번째. 예금. 예금에서는 이제 예금은 우리가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이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이라는 거는 고객이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지불해야 되는 예금.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죠.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그래서 은행은 항상 지불 준비금 제도, 은행에 돈 찾으러 가는데 돈이 잔고 없다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불 준비금 제도가 있다. 요걸 요구불 예금이라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일정 기간을 정해놓죠. 그죠? 저축성 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이런 저축성 예금이라 하죠. 그럼 요 예금에서는 우리 요 예금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금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금은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구분한다. 이 요구불 예금에는 당좌예금, 수표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통장이죠. 그죠? 보통예금. 아시겠죠? 그리고 저축성 예금에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정기예금이죠. 정기예금이나 뭐 정기적금 이런 거. 이런 등등 있습니다. 그죠? 은행에 가면 뭐 예금 중에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근데 요 특징이 뭐냐면 요거는 수표를 사용한다. 이건 통장에 주죠. 요 통장을 다 사용합니다. 그죠? 근데 요 특징이 보면은 당좌예금만 수표를 사용합니다. 이 좀 통장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특징이 수표다 하는 걸 아시고, 요런 예금이다. 그죠? 예금인데 문제는 뭐냐? 요게 문제가 되죠. 수표. 그 수표를 사용하다 보니 어떤 문제 생길까요? 내가 은행에다가 당좌예금을 하고 나서 돈을 찾을 때는 수표를 사용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당좌 거래를 개설합니다. 이제 상거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은행에 가서 당좌 거래를 개설하는데, 은행에서는 아무나 다 해주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신용도라든지 담보도 제공해야 됩니다. 보증금도 제공해야 되고, 그런데 보통 그 이제 보증 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그 당좌 거래를 개설하게 되면은 은행에서 예금하면은 예금에 대한 그 수표책을 20몇 묶음 줍니다. 그럼 나는 이제 수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만약에 100만 원씩 샀다. 그 수표에다가 금액 1금 100만 원을 하고 나서 내 사인해서 건네주죠. 그걸 뭐라 합니까? 수표를 발행 지급하다 이랍니다. 우리 은행에 예금하고 당좌예금을 찾을 때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함으로써 예금을 찾게 되죠. 그럼 내가 거래처에다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면 거래처에서는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져가겠죠. 은행에서는 내 앞으로 되어 있는 예금에서 돈을 인출해 주는 겁니다. 수표를 발행 지급했다면 벌써 나는 예금이 감소된 걸로 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겠죠.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와 은행인데, 우리 회사에서 돈을 100만 원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내가 당좌거래를 하는데 거래처에 물건을 사고 나서 수표를 발행 지급했습니다. 나는 수표를 발행 지급함과 동시에 은행 예금은 감소를 해놓겠죠. 그죠? 장부상에. 그런데 거래처에서 아직 은행에 돈 안 찾아갔다. 그렇죠? 그럼 오늘 내가 월말인데 장부를 확인해 보니까 내 장부에는 70원인데 은행은 돈 안 찾아갔으니까. 그죠?
그냥 그대로 얼마 있죠? 100원 돼 있죠. 그죠? 이게 틀리죠. 이럴 경우에 이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조사해서 요걸 일치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 뭐라 하느냐? 조정한다 이랍니다. 조정. 그걸 우리가 은행계정 조정이라 이라고. 그때 작성한 표를 뭐라 하느냐? 은행계정 조정표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은행계정 조정표라는 거는 어떤 예금에서 하는 거다? 당좌 예금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런 예금은 필요 없죠.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통장과 은행, 통장을 가져가면은 통장의 그 잔액 금액과 은행은 항상 일치되어 있죠. 그 통장 자체가 말하면 장부니까. 통장이 장부입니다. 그래서 그 통장 잔액이 은행이 그대로 하고 똑같이 일치되죠. 그죠? 은행에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항상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수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요 금액이 틀리더라. 요걸 조정해 준다. 그걸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은행계정 조정표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뭐라 했죠? 은행계정 조정표. 예, 그래서 예, 우리 요 예금에서는 바로 두 번째 요 예금에서 공부할 내용이 뭐냐? 바로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요거 하나. 그러면 은행계정 조정표라 그랬습니다. 요 은행계정 조정표는 예, 예금은 당좌 예금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 그죠? 당좌 예금. 그렇죠? 이건 언제 할까요? 언제? 수시로 할까요? 결산 때만 할까요? 예,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누가 하는 겁니까? 은행에서 하는 겁니까? 회사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회사 측에서 작성하는 거죠. 은행은 은행 장부가 있으니까 그죠? 그대로. 은행에서는 손 안 대고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 회사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당좌 예금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고 누가 하는 거다? 회사 측에서 한다. 아셨죠? 그럼 은행계정 조정표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요거는 우리 회사 장부 잔액과 회사는 1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은행은 70원이더라 금액이 틀리더라 그죠? 이걸 조정해 주는 거다. 그죠? 조정한다. 그럼 결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와 은행이 다르다는 것은 왜 다를까요? 차이가 왜 생길까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한쪽은 기장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 그죠? 한쪽은 이 둘 중에 하나 한쪽 여기는 기장되어 있고 여기 기장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빠졌죠. 누락되어 있는 거. 한쪽에는 되고 한쪽에는 안 되어 있다. 뭐가? 예금이. 그럼 예금이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딱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금이라는 거 우리가 예금을 하고 인출하죠. 그죠? 그럼 요거는 예입. 우리는 예금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예금이 안 돼 있더라. 반대로 은행에는 예금이 돼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예금이 안 돼 있더라. 예금은 예금도 하고 찾기도 하잖아. 인출. 그럼 반대로 우리 회사에서는 찾았는데 마이너스 뺐는데 은행에서는 인출이 안 돼 있더라. 그죠? 반대로 은행에서는 또 마이너스 처리했는데 뺐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인출이 안 돼 있더라. 이 원인입니다. 이 원인. 그리고 잘못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쩌다가 만약에 100만 원 예금했는데 동그라미 하나 빼버리고 10만 원 이렇게 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쩌다가 가끔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죠? 오기. 요런 거 잘못 계장한 거 수정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회사에서 잘못했으면 회사에서 수정하는 거고 은행이 잘못해서 은행에서 수정하는 겁니다. 그죠? 요 원인이다. 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럼 요걸 우리가 일치시켜 주는 방법이라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예금이 돼 있고 예금이 안 돼 있다면은 요 예금을 빼든가 요걸 더하든가 하면 되죠. 일치시켜 준다는 것은 예금 해놨던 걸 빼거나 우리 요를 빼면 되죠. 이게 예금 안 돼 있으면 이걸 반대로 뭐 하면 예금하거나.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둡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손 안 대고 요 부분을 손대요. 요 부분이요. 수정합니다. 알았죠? 예입이 안 돼 있다. 어떻게? 플러스. 인출이 안 돼 있다. 어떻게? 마이너스. 요쪽은 예금이 돼. 요 예금 안 돼 있죠. 그럼 요 플러스. 요거는 요 인출이 돼 있는데 이 인출 안 돼 있으면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아셨죠? 요걸 가지고 수정한다. 이렇게. 요게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 은행계정 조정표 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회사와 은행 잔액이 일치되지 않을 때 한쪽은 기정되어 있고 한쪽은 안 돼 있다. 그죠? 그 안 돼 있는 쪽, 쉽게 말하면 안 된 쪽에다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하면 된다. 아, 결과적으로 안 돼 있는 쪽, 쪽에다가 더하거나 빼면 되죠. 안 되어 있는 쪽. 아시겠죠? 안 돼 있는 쪽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안 돼 있는 쪽에 더하거나 어떻게 하면 된다? 빼면 된다. 아셨죠? 그죠? 예. 이게 은행계정 조정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 말로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차피 이제 문제를 접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이제 말을 요 정도로 제가 줄이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건 이따 말씀드리겠고 바로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봐버리면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예, 교재 한번 보세요. 122쪽 한번 봅니다. 문제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기본에 이제 6번 나와 있죠.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서울회사의 정확한 예금 잔액을 산출하고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하세요. 그죠? 당점의 당자예금 잔액은 83만입니다. 당점이라는 거 우리가 당점해도 되고 뭐 회사해도 되고 그죠? 회사 우리 회사를 말합니다. 그죠? 우리 회사의 당자예금 잔액은 83만 원인데 은행 잔액 증명서는 84만 원이더라. 은행은 84만 원. 이게 차이가 생겼다. 그죠? 그 원인을 알아봤죠. 그 아래 보니까 자료 2번을 한번 보세요. 은행 잔액 증명서 잔액과 당자예금 잔액의 불일치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12월 31일자 A판 자기합수.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제라 생각하시고 알겠죠? 12월 31일자 A판 자기합수표 4만 원이 은행에서는 다음날 입금됐다 그랬습니다. 우리 회사는 입금돼 있죠. 우리 회사는 입금했는데 은행에서는 그 다음날 예금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다가 플러스. 그죠? 이해되죠? 그죠? 두 번째, 매입처 대한상점에 발행했던 수표 2만 원을 수표 소지인이 아직 은행에서 제시 안 했다. 우리가 거래처 수표 발행 지급했습니다. 돈을 수표 발행 줬죠. 그죠? 줬을 우리는 뺐죠. 뺐는데 그 사람이 은행에 돈을 안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뺐는데 은행에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그죠? 은행에서 빼면 되겠네. 세 번째, 당점이 은행에 추심 의뢰 부탁했던 5만 원이 추심이 완료되어 돈 받았다 이겁니다. 은행 뭐 좀 받아주세요 그랬죠. 추심 위임했습니다. 좀 부탁했는데 은행에서 돈 받아가지고 내 계좌에다가 입금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는 통지가 안 왔죠. 은행에는 지금 입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회사에다가 플러스하면 되겠죠. 네, 마지막 네 번째,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 20만 원을 예금하였으나 우리가 예금했습니다. 격리사원이 실수로 우리 회사 직원이 22만 원으로 기입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회사가 잘못했네. 오기했네. 그죠? 이겁니다. 오기. 그죠? 20만 원을 예금하고 장부에는 얼마 해버렸죠? 22만 원 해버렸습니다. 더 많이 했으니까 빼야 되겠다. 그죠? 2만 원 빼야 되겠네. 예. 끝났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회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얼마죠? 86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86. 같다. 아시죠? 이거는 우리가 조정전 잔액이라 이란 조정전, 그죠? 조정전 잔액. 요거 우리가 뭐라 할까요? 그렇죠. 조정 후 잔액. 뭐 조정 후 잔액은 항상 서로 같아진다. 조정 후 잔액은 같다. 아셨죠? 예. 그럼 조정 후 잔액 얼마냐 물어보면 정답 86만 원입니다. 조정전 잔액 서로 틀렸죠, 그죠? 그러면은 문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묻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정전 은행적 잔액 얼마냐 이래 물어보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한쪽이 나왔다면 이쪽도 같아야 되겠죠. 항상 같아야 되니까 이게 86만 원이면은 더하고 보면 이게 또 얼마 되죠? 84만 원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또 반대로 조정전 회사적 잔액 구해보세요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또 마찬가지 한쪽은 주어지겠죠, 그죠? 한쪽이 주어지면은 이 금액도 86만 원이니까 이게 같으니까 더하고 반대로 더하고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83만 원 이렇게. 그럼 물어보는 말은 조정 전 회사, 조정 전 물어볼 수도 있고 조정 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 유형은 그렇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회사에는 지금 이게 두 개가 누락되어 있잖아, 그죠? 여기 지금 장부 기장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럼 누락 부분을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죠? 플러스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플러스는 지금 이 거래가 무슨 거래죠? 당좌예금이잖아, 당좌예금, 그죠? 그 당좌예금의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감소니까 대변이죠. 아시겠죠, 그죠? 플러스는 증가니까 차변 5만 원, 마이너스는 감소니까 대변에 2만 원 하면 됩니다. 그 여기에 지금 우리가 거래 내용을 안 적어놨으니까 5만 원짜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거 보시면은 5만 원짜리 3번입니다, 그죠? 추심을 의뢰하였던 음대금을 받았다. 음대금을 받으면 무슨 음? 그렇죠. 받을 음대죠, 그죠? 받을 음 받았다 이겁니다. 그 2만 원짜리 한번 찾아볼까요? 4번에 나와 있죠.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 남이 발행했던 수표를 내가 받았으니까 타인 발행 수표는 뭐죠? 현금이죠. 이거는 현금 2만 원 이래 주면 되죠. 이거는 우리가 누락 붕괴하면 요걸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험, 예를 감정평가사나 뭐 세무사 시험에는 간혹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붕괴 맞는 거 찾아보러 나오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요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조정 후 잔액 또는 조정 전 잔액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은행 계정 조정 작년에는 시험에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시험은 안 나왔습니다만 금년에 안 나왔죠? 아, 금년에 나온 거네요. 제가 금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은행 계정 조정표 나왔습니다. 작년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네. 예. 아무튼 이게 은행의 조정표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기본이 됐죠, 그죠? 아하, 은행 계정 조정표 뭐냐 하는 거는 한쪽 기장 안 된 쪽에, 그죠? 안 돼 있는 쪽에다가 더해고 빼면 된다. 자, 이게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기본 됐죠, 그죠? 그럼 현금에서는 뭐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 계정 조정표. 아시겠죠? 예. 그 은행 계정 조정표는 당좌 거래로 하는 이 바로 수표 사용하는 무슨 예금? 당좌 예금입니다. 그죠? 당좌 예금. 아시겠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도 마찬가지 계정 하나 아셔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요 반대는 당좌 대월이라 합니다. 당좌 차월이 뭐냐? 돈 빌린 겁니다. 차입금. 우리가 은행에 예금했다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 아시죠? 그게 당좌 차월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아시죠? 예, 그래 내가 은행에 예금은 100만 원 하고 수표를 만약에 200만 원 발행해 버리면은 그 차입금액이 부도나죠. 그런데 미리 은행과 계약을 맺어 놓습니다. 물론 담보를 정하겠죠, 그죠? 계약을 맺어 놓고 나서 예금 잔고 이상으로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은행에서 지급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 금액을 계정을 뭐라 하느냐? 당좌 차월이라 이랍니다. 이거는 부채겠죠. 당연히 부채다 그죠? 부채 계정 빌렸으니까 차입금. 요 내용이 뭐다? 차입금입니다. 차입금. 그죠? 빌린 거니까 요거 성기 똑같죠. 그죠? 차입금. 당좌 차월이 차입금입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예금할 때는 요거 먼저 갚아야 되죠. 갚고 하죠. 여기 또 요번에 시험에 나왔었죠. 요거 같은 말이에요. 차입금. 대변에 기장되죠. 부채니까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요 계정 하나. 그러면 은행 계정 조정표와 요 계정 뭐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뭐를 제가 설명드리냐 하면은 이런 경우가 방금 우리가 이제 예를 봤습니다만 이런 게 어떤 게 있느냐 이제 간단한 예를 제가 하나씩만 간단히 들려드리고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했는데 은행에서는 예금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언제냐? 어떨 때냐? 오늘이 예를 들어서 월말입니다. 그죠? 월말인데 은행 마감 시간이 몇 시입니까? 4시죠. 내가 급하게 이제 은행에 예금하러 갔습니다. 그죠? 돈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 회사에서 오늘 이제 예금한다고 하시니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막히다 보니 은행에 도착을 해보니 4시 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10분에 도착하면 정문은 삿대가 내려져 있지만 후문은 열려 있죠. 안 가봤습니까? 다 아시죠? 그죠? 뒤에 돌아가면 후문은 열려 있습니다. 직원들도 앉아 있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해줍니다. 그죠? 4시 10분에 가서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에 받아줍니다. 그런데 돈을 입금을 받아주는데 4시가 넘는 요 입금액은 그 다음 날로 입금 잡습니다. 그 다음 날로. 아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 이래 보세요. 12월 31일 날 예금을 했는데 4시 10분에 도착하다 보니까 1월 1일 날 신정이잖아. 그죠? 그리고 뭐 신정 만약 요런 날 토요일이다. 요 날 일요일이더라. 그러면 입금이 이날 되겠지 뭐.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며칠 연기돼 버립니다. 그죠? 아무튼 요 시간 넘었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장부에다가 입금이 된 걸 했죠. 그런데 은행에서는 월말 현재, 연말 현재는 입금이 안 잡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예금을 했는데 예금이 안 되는 경우다. 그럼 은행에는 예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금이 안 되어 있다. 이런 게 뭘까요? 온라인 송금 같은 거. 거래처에서 내 계좌로 돈을 넣었는데 나는 통지를 못 받아서 몰랐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애는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폰으로 다 뜨죠. 그죠? 우리 폰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보다 훨씬 후진국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도 똑같은 회계 처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는데 가면 안 되고 아시겠죠? 그니 이제 국제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온라인 송금한 거구나. 아시겠죠? 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는 돈 찾았는데 뺐는데 은행에서 인출 안 돼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거래처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는데 거래처에서는 은행에 돈 안 찾아갔다. 그죠? 이런 경우다. 은행에서 인출했다. 우리 인출 안 되겠다.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이런 거래를 해줄 때 수수료 당연히 받겠죠. 수수료는 때 되면 바로 빼버립니다. 장부에서. 뺐는데 우리는 통지를 못 받았다. 수수료 같은 거 빼버렸다 이런 겁니다. 아시죠? 또는 뭐 부도 났다. 바로 빼버리죠. 그죠? 인출. 이런 거다. 아시고. 이걸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실 때는 122쪽에 나와 있는 불일치 원인과 조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들이니까. 지금부터 그러면은 우리가 은행계정 조정표에 대한 문제 부분을 조금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보고 은행계정 조정표에 대한 그 문제 부분을 조금 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책 한번 보세요. 교재,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제3장입니다. 그죠? 제3장, 기출 및 예상 문제, 그 단원별로, 그 뒤에 보면은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몇몇 문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예. 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7번 문제. 예, 7번 보세요. 우리 은행의 예금에 대한 조회한 결과 예금 잔액 증명서에는 528만 원이고 장부상 잔액은 320만 원이었다 그랬습니다. 즉 말해서 무슨 말이죠? 우리 회사 장부는 320만 원이었다. 그죠? 회사 장부에는 320만 원이고 은행 잔액 증명서에는 528만 원. 은행은 528만 원이었다. 잔액이 서로 불일치됐죠. 그죠? 이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정확한 예금 잔액 얼마인가 묻습니다. 기억, 회사가 입금한 200만 원이 은행에서는 그 다음 해 1월 3일을 입금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10월 말 입금했죠. 은행 입금 안 돼 있다. 그죠? 은행에다가 플러스. 아셨죠? 예, 200만 원. 두 번째. 회사가 12월 30일에 발행한 수표 330만 원이 인출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회사가 10월 말에 발행했죠. 그죠? 은행에서 돈이 찾아 안 갔다 이거죠. 그죠?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다음 디귿, 은행으로부터 받은 예금 잔액 증명서 상의 내용 중에서 회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 그게 몇 건 있네요. 그죠? 우리 장부에 반영 안 됐다. 우리 장부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예금에 대한 이자 40, 이 예금에 대한 이자 내가 받을 돈이죠. 받는 돈이니까 플러스. 예금에 대한 이자는 내가 받아야 되겠죠. 그죠? 플러스 40만 있었고, 회사가 지급할 수수료니까 이거는 지급할 돈이니까 마이너스. 다음에 회사가 입금한 금액 중에서 부도 났습니다. 부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이너스. 그리고 거래처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했다. 그죠? 온라인 송금. 그럼 우리도 플러스 해야 되겠죠? 플러스 70만 원. 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이런 계산, 이게 우리가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암산이 안 되니까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 더하기 빼기입니다. 그 계산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하고 빼면 되죠. 그죠? 얼마죠? 398만 원 나옵니까? 여기도 얼마죠? 398만 원. 예, 같다. 그죠? 조정후 잔액은 398만 원이다. 정답 398만 맞네. 그죠? 이렇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게 회사의 누락 부분이잖아. 그죠? 요게 회사의 이제 추가 장부에 기록해야 되겠죠? 4건입니다. 그럼 요걸 우리가 차변 대변 분개를 해 보겠습니다. 플러스는 차변 정가니까 마이너스는 대변, 마이너스는 대변, 플러스는 차변. 아시겠죠? 플러스는 차변, 마이너스는 대변입니다. 그럼 요 우리가 거래 내용을 여기는 안 적어놨으니까 그 문제 교재를 한번 보세요. 40만 원짜리 한번 찾아볼까요? 40만 원을 뭐죠? 예금에 대한 이자라 그랬습니다. 이자. 이자는 뭐라 하죠? 수입이자가 아니고 계정가물 주도 뭐라 한다? 그렇죠. 이자 수익. 다음 2만 원짜리 보세요. 지급할 수수료죠. 지급 수수료 하지 마시고 뭐라 한다? 그렇죠. 수수료 비용. 다음 30만 원짜리 보세요. 회사가 입금한 수표 중에서 부도 나버렸습니다. 그죠? 부도 수표 30만 원. 그리고 마지막 70만 원짜리는 거래처에서 돈을 보내왔다는 걸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었겠죠. 그죠? 여기에 우리가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있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요 부도수표나 부도음 계정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비용일까요? 수익일까요? 예. 요거는 우리가 받을 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아셨죠? 이게 만약 이제 돈 영영 못 받게 됐다. 그럼 요 계정을 대변에 보내주고 그때는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처리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부도수표를 나중에 없앨 때는 대변에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돈 못 받는다. 돈 떼 있죠. 대손상각비. 아시겠죠? 요 차변에 있다는 거는 받을 권리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도수표나 부도음은 자산 계정입니다. 자, 이상 요 부분 아직 시험에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6번도 있고 8번도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우리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어느 해볼까요? 8번 한 번 더 해보고 갈까요? 8번 문제. 자, 우리 8번 문제 한 번 더. (8번) 자,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풀어봅니다. 예, 또 예,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컴퓨터 옆에다가 연습장하고 또 계산기하고 놓고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컴퓨터 앞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은행 계정 조회상 잔액은 70만 원이고 회사 장부는 60만 200원이다. 그죠? 즉 말해서 우리 회사는 62만 200원이고 은행 계정 잔액은 70만 원 있었다. 조졌죠, 그죠? 조정 후 정확한 잔액이 얼마냐 묻습니다. 박서. 은행에 미기입되어 있는 은행 기입 안 돼 있던 은행이 어떻게 할까요? 플러스. 그죠? 두 번째. 기발행 미인출 우리가 발행했는데 인출이 안 돼 있다. 은행에서 그러면 은행이 어떻게 마이너스. 부도수표는 우리 항상 회사에서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은행 수수료는 우리 회사 줘야 되죠. 마이너스. 끝났습니다. 그죠? 예, 얼마 나오죠? 59만 5천 원 맞습니까? 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계산하셔야 됩니다. 예. 62만 원에서 빼니까 그죠? 59만 5천 조정 후 잔액. 그죠? 예, 됐죠, 그죠? 나머지 6번 문제라든가 뒤에 보면 실무 있는데 그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행 계정 조정표 아시겠죠? 자, 이제 잠깐 돌아와서 교재 한번 보세요.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그 은행 계정 조정표에 대해서는 예, 121쪽에 나와 있죠. 9번에 은행 계정 조정표 121쪽입니다. 121쪽에 은행의 조정표 표가 나와 있고 뒤로 넘겨볼까요? 불일치 원인하고 조정 방법 나와 있죠. 우리 예제 문제는 풀었었죠. 그죠? 예, 이래서 그러면은 현금에 대해서는 자 정리하겠습니다. 현금에 대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통화 대용 정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아시죠? 예금에서는 은행 계정 조정표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타 계정가보 하나, 현금 과부족 계정, 소현금 계정 이해하셨고, 또한 여기서는 뭐가 있었죠? 당좌 차월 계정. 그러면 이제 현금과 예금이 끝났습니다. 됐죠? 현금, 예금 끝나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은 뭐죠? 주식입니다. 주식. 아시겠죠?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여기까지만 해버리면은 우리 회계원리 파트의 시험 문제가 50%가 출제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예. 다음 시간에는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